네, 항상 재료에 앞서는 수급. 수급 중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는 외국인. 매번 반복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외국인의 의중을 알기도 어렵고 오늘 또 외국인이 사다가 팔아가지고 지수를 또 마이너스로 밀고 있어서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만 그들 나름대로 생각은 있겠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그다음에 진위를 모든 상품 금융시장의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들여보겠습니다. 마켓 진단이고요. KB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김상훈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채권, 환율, 그다음에 주식,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상품 원자재 시장 자체가 없어서 해외하고는 조금 구조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을 들여다 봐야지 또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중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채권 시장 동향 한번 점검해 보죠. 예, 국고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 좀 이어지면서 전 저점이 이제 올해 연초에 1.69%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제 하회하면서 1.67%를 기록하면서 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주요국들 금리 중에서 뭐 금리가 오르는 국가도 있고 내리는 국가도 있는데요. 아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 뭐 말고는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프락시 거래라고 해서 위안화하고 이제 원화를 같이 묶는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채권 쪽에서도 우리나라 국채를 한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네. 인식을 좀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나름의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국채 선물에 대한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신흥국들하고의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별성 예. 어디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최근에 그 가장 이슈는 아무래도 이번 FOMC에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요. 이제 미리 뭐 시장이 선반영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가고 신흥국 쪽에서는 이제 그 신흥국 통화 약세 그리고 이제 신흥국 쪽에서 자금 이탈 우려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내에서도 지금 크게 이제 엇갈리는 것이 그 원자재 관련 신흥국들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국가들은 지금 그 계속 이제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되면서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통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통화가 절하가 되고 있고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주가도 뭐 강하지 못하고 소위 이제 그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이제 신흥국 중에서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신흥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국가들은 신흥국 내에서 기존에 보면은 아무래도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위에 있었는데 이 국가들도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는 국가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환약세와 동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가 큰데요. 물론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우리가 이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국내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대만이나 국내나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뭐 아주 썩 이제 경기 측면에서는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소브린 리스크,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연결되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뭐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이제 위안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지는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뭐 원자재도 안 좋고 중국 관련해서 뭐 경기도 안 좋고 정치적 리스크 이런 거 겹쳐지면서 지금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하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통 EM 시장, 이머징 마켓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흥국들은 지금 뭐 주식, 채권 거기에 이제 환 시장까지 통화가 절하가 되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방어를 또 나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를 갖다가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일본 조금 감소는 좀 했지만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뭐 주변국들보다는 양호한 것 같은데 이런 뭐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은 안전판의 어떤 그 튼실한 이런 기반이 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흥국들을 평가할 때 가장 이제 그 안전 이제 건전성 측면에서는 외환 보유고랑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나라가 돈을 벌고 있냐 아니냐, 좀 기업으로 치면 이익이 나냐 안 나냐일 텐데, 그 국가로 치면은 이제 경상수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내는 뭐 불황형 흑자다라는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 자체는 이제 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외환보유고가 3,700억 달러를 좀 넘다가 이번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폭 뭐 한 20몇 억 이렇게 감소하면서 3,700억 달러 아래로 내려놓았지만은 뭐 여전히 전 세계에서 6위권 수준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외환보유고 감소폭 자체가 적습니다. 보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외환보유고가 한때 우리나라보다 많았던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뭐 많이 감소하면서 이제 외환보유고 그 규모에서 우리보다 이제 그 순위가 바뀌었고요. 보면은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뭐 완전히 이제 뭐 절대적인 안전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 감소폭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한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한국은 선방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 쪽의 그 반응은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나 이런 약세 틈바구니에서 한국도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뭐 수출이 좀 감소하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안화 절하가 뭐 무조건 그 중국 수출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위안화도 절하가 되고 뭐 국내랑 이게 이제 뭐 중간재냐 아니면 뭐 최종 수출재냐 차이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엔과 위안이 이제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어쨌든 우리 그 수출 경쟁력 자체는 계속 지금 좀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구조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줄어든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수출이 개선되기가 어려운데 환율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이제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통화 정책이 환 방어에 이제 뭐 쓰여서 된다 안 된다 논란은 있지만은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계속 좀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 이제 지금 뭐 기대가 좀 유지는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과론적이진 하겠지만 이제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이번 이제 그 뭐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은 메르스 이후로 좀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은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GDP 같은 경우에 그 이제 0.3% 전기비로 굉장히 이제 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이제 3분기는 기저효과로 한 1%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는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수치들이 계속되면은 3분기는 뭐 기저효과를 하더라도 4분기까지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IB들을 중심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인하 기대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뭐 지표가 잘 나오든지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되고 상황을 봐서는 이제 그 일단 연준의 이제 그 이번 9월 FOMC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한데 그 이후에 국내 지표가 하느니나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이제 나오지 않으면은 뭐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앞서 채권 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반영을 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 오늘 저녁에 미국은 이제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고용 지표를 지금 발표 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16, 17 양일간 FOMC인데 FOMC 전략에 맞춘 예상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적인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미국 고용 지표가 일단 가장 뭐 시장이 지금 제일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는 이제 지난달이 이제 이제 농업 고용 부분이 21만 5천 건 정도가 나왔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잘 나왔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미국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지금 부각은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번 달도 지금 컨센이 거의 뭐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이고, 근데 다만 이제 9월 FOMC에서 시장을 놀라게 하는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전격적으로 25bp를 올린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0에서 0.25로 되어 있는 밴드 하단을 뭐 없앤다든지 아니면 문구 변화를 통해서 이제 시그널을 준다든지 좀 이런 정책이 있을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FOMC 이제 전후로 해서 변동성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이미 뭐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그동안에 뭐 주가라든지 금리가 보여왔던 방향에서 좀 반대쪽으로 되돌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대충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중, 어차피 그들도 저걸 봐야 되니까. 예. 네, 같이 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KB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김상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